같지도 않나요? 난 그대 없는 하루가 고개를 숙이듯 너무도 낯설죠. 그대여 알고 있나요? 할 수 있나요? 귀를 기울이나요? 난 그대 없는 공기가 어깨를 누른 듯 너무나 무겁죠. 들리나요? 얼마나 더 아파해야 사라질까요? 혼자서 걸어요. 그뿐이죠. 어두운 밤을 맞이하는 거죠. 그대 없는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날 위해 기도해요. 혼자서 울어요. 매일 그래요. 이 밤을 헤매이는 거죠. 그대 없는 내가 일어설 수 있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와줘요. 들리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대가 올까요? 혼자서 걸어요. 그뿐이죠. 어두운 밤을 맞이하는 거죠. 그대 없는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날 위해 기도해요. 혼자서 말해요. 늘 말이에요. 모진 밤을 마주하는 거죠. 그대 없는 내가 일어설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와줘요.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오늘은 사부레님이 청하셨군요. 태연의 혼자서 걸어요로 출발해봤습니다. 네, 태연 노래 너무 잘해요. 아, 제가 나오라고 같이 했잖아요, 이 너무 노래를. 좋죠. 아, 태연은 정말 노래를 잘해요. 만약에 갑자기 떠오르네요. 근데 그거 한 10년 됐나요? 만약에 만약에. 10년 더 된 것 더 같은데? 됐어요. 10년 더 됐지. 쾌걸 홍길동 거 언제예요? 몰라요. 쾌걸 춘향인가? 아, 쾌걸 설마 홍길동 10년 섞은 안 된 것 건가? 같은데. 무슨 홍길동 아닌가? 쓰고 있어요, 경록 씨가. 네. 아, 진짜? 06이나 08이래요. 15년 15년 됐나? 지났네? 맙소사. 진행해 주세요. 저 찾아보고 자. 있을게요. 궁금한 건 못 참아. 무슨 만약에. 홍길동 아니야? 쾌걸은 쾌걸 춘향인 것 같고. 자, 아, 이게 그 OST예요? 네 만약에가? 맞아요. 네 맞아요. 자,
20년 됐어요. 나왔습니다. 삐까번장님. 자, 아 맞네. 경록 씨 말이 맞아. 08년도. 08년도에 예, 예, 20년 예. 안 됐습니다. 예, 쾌도 예. 홍길동이래요. 쾌걸이 아니고 15년 됐네. 쾌걸은 춘향이고 홍길동은 쾌도. 그게 감사합니다. 우리 지선배 매력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아, 쾌도 홍길동이군요. 쾌는 생각이 났는데 며칠 거기 전에도 아니고 도. 그 김복면 그것도 김복면. 김복주 아니야 했는데 김복주에- 김복면이 맞았어. 그래도 뭔가 한 쾌걸은 조로래요. 아, 쾌걸 조로. 전 쾌걸 춘향을 생각했는데 이분이 저보다 조금 더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마중물님이. 네. 아, 자꾸 산으로 가네요. 네, 낮에 눈에 자, 띈 바로 뉴스 가시죠. 보고 오겠습니다. 자, 대출자들에게는요 모두 내 대출 금리를 낮춰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대출 인하 요구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게 지난 2018년 말부터 법제화가 됐는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요구 수용률이 한 49% 정도 됐어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는요 29%로 수용되는 그 비중이 29%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금리를 낮춰주는데 인색해진 겁니다. 그리고 내 요구가 왜 수용이 안 됐는지 그 이유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예, 예. 그냥 이번엔 대상이 아니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던 거죠. 근데 분명히 내가 소득도 늘었고 승진도 했고 대출도 갚았는데도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서 도대체 왜 수용이 안 된 거지? 신청하신 분들은 의아할 의아하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앞으로는 뭐 승진이나 취업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은요 금융사가 먼저 그 차주에게 알려줘요? 차주가 대출자죠. 아, 차주에게 저게 그 금리 인하 얘기군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반기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이 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에게는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든 거절되든 금융사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상반기 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본인이 그 사실을 몰라서 그 인하 요구를 하지 못했던 차주들이 그런 인하 일이 요구를 할 없어지는 경우가 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수용률도 높아질 겁니다. 거절 사유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출자들 본인의 신용 상태를 관리하는 데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하가 되면 뭐 요만큼이라도 인하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네. 몰라서 신청을 몰라서 못했던 신청, 경우가 네. 있는데 이제 먼저 네, 알려준다. 은행이 알려주니까 꼭 신청을 이해했습니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경제 소식으로 낮에 눈에 띈 뉴스 열어봤다는 것은 머니톡도 자, 으로 부드럽게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8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알아두면 돈 되는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합니다. 정철진의 머니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셨어요? 네, 네. 지난 더 젊어 주에 머리 좀 보이시는데? 머리를 자르고 자르시고. 네. 파마를 했어요. 어쩐지 어.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지난주에 이발을 하셨다는 거는 저희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이 알아보셨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운펌이라고 다음 아, 여기 붙이는 거, 네, 여기 네, 붙이는 거. 네. 붙이고 여기 남자들 요즘 안 하는 사람이 남자들의 없습니다. 그- 보이시죠? 남자들의 다운펌. 네. 저희 아들도 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다운펌. 여기가 뜨면 못 여기 참겠어요. 뜨는 머리 여기 맞습니다. 붙이는 다운펌. 네. 아 근데 가르마가 가르마도 가르마에서 약간 5대5로 바뀌었어요. 응. 한번 해봤어요. Y2K로 예리하죠? 요즘에 Y2K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근데- 1997년, 98년 그때 스타일로. 그때 제가 훨씬 어렸죠. 네. 또 더 말랐었고 응. 그때로 한번 해봤다. 아 예전 네. 스타일인데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요즘에 그게 네. 유행이거든요. 네. 훨씬 더 젊어 어떠십니까? 보이시고 보기 좋습니다. 오 빨리 멋지네요. 진도를 나가라고 빨리 오 진도를 나가라고. 멋지네요. 멋지십니다. 산뜻합니다. 네. 자, 여러분도 하시죠. 네, 여러분도 한번 다운펌의 5대5 한번 우리 형님 해보시고. 헤어스타일에 별로 네. 관심이 없으시네. 오늘 네. 주제 뭐니에요? 오늘 좀 뭡니까? 네, Y2K 저만 가수 관심이 아닙니다. 있네요. 네, 누가 오야는 뭡니까? 5대5. 아, 가르마가 5대5라는 아, 말씀입니다. 이런 드립은 자, 이런 받아주시면 안 드립은 돼요. 네, 특히 코코둥절님 이런 드립은 받아주시면 안 되는데 참나. 가볼까요? 네, 빨리? 진도가겠습니다. 오늘은 고용시장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네. 지난주 미국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나왔는데 아, 충격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좋아서. 맞습니다. 뭐 신규 고용이 시장 예산을 훨씬 웃더라고요. 실업률이 53년 만에 최저 수준. 좀 말도 정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네. 말도 안 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대단한데요?
이게 뭐냐? 뭐 이런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실화야 이런 느낌. 미국은 매달 초에 네. 그 전달에 이제 고용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요. 농업 부문을 뺀 네. 농업은 이제 워낙 유동도 많고 하니까 비농업 부문에서 첫 번째 발표하는 게 신규 고용 일자리가 몇 개가 생겼나. 아. 보통 미국 경제 좋을 때가 30만 개, 뭐 요 정도고요. 그러니까요. 보통이 한 22만에서 뭐 25만 개. 이거보다는 경기 나쁘다 하면 이제 못하고 하는데 당초의 1월 예상은 한 19만, 18만 정도가 새롭게 신규 고용이 됐을 거야.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얼마가 나왔는지 잘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저기 자막이 저기 또 떠버렸어요. 쓸 거가. 네. 아. 여러분 51만 명이에요. 우와. 18만을 예측했는데 51만. 그러니까. 51만은 미국 경제가 진짜 좋을 때, 아. 좋고 좋을 때 나오는 정말 좋을 때. 정말 좋을 때. 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실업률이 나왔는데요. 네. 미국은 이제 워낙 그 고용이라는 것이 사람도 많고 좀 갭이 많기 때문에 4%만 나와도 우리가 완전 고용이다. 아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실업률 3.4%. 그러니까요. 3.4. 나올 수가 없는 나올 수 없죠. 실업률이고 아. 네. 언젠가 봤더니 쭉 가니까 미국이 이제 좀 70년대 요때가 이제 피크죠. 시작의 피크잖아요. 네. 좋았다라고. 네. 69년에 3.4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53년 만에 최저 네. 수준이 된 거군요. 9년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고용 그분도 결과 태어나시기 지표가 전 아니에요. 나오니까 뜨악한 거죠. 왜? 우리는 올해가 경기 침체야. 무조건 경기 나빠져. 이미 경기가 둔화됐어. 계속 학자들은 말하는데 고용 시장은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네. 이게 뭐야? 라고 이제 그러니까 역 고용 쇼크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만이란 수치 자체도 큰데 저게 상승분이 33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상승분은 51만, 51만 명이 새로 생긴 거예요. 저게 예상치- 시장의 아, 예상치가 예상치보다 18만, 한 18만 개 늘 거야. 아, 33만 네. 명이 더 많았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18만보다 33만 명 넘어서 네. 51만 51만 명이다 이 명이다. 얘기군요. 네. 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네. 미국 기업들이 또 감원 중이라고 하고 네. 그렇죠. 구직자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네. 이 수치랑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맞아요. 분석을 해야 돼요? 이 현상을? 저희도 우리 이 시간에서 다뤘었는데 지금 미국의 대기업들 특히 빅테크는 엄청난 컷 네.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아마존 12,000명, 구글 뭐 18,000명,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등등등 원래 이제 트위터부터 시작을 했죠. 네. 대략 한 8만 명 이상이 지금 감원을 됐거나 할 예정이고요. 네. 이대로 가면은 10만 명 이상이 이제 대기업 쪽에서 그 이상입니다. 계속 감원을 해서 요즘에 좀 뭐 대학 나왔다든가 좋은 대학 나왔다든가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저쪽은 그러니까요. 감원을 했는데 왜 싱글 고용은 고용이 너무 늘어요? 좋나? 네. 뭐지?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이 미국도 고용 미스테리, 뭐 고용 네. 수수께끼 뭐 이렇게 뽑았었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봤어요. 왜 이런가? 첫 번째는 시간차. 그러니까 이제 감원된 게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반영이 안 됐군요. 됐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가 51만 개나 직업이 늘기는 했지만 이게 대부분 서비스업에 몰려 있고 임시직이 많아요. 그러면 뭐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미국도 다 이민자들을 돌려보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우리도 그랬고요. 네. 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종사자들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많이- 갑자기 막 그게 풀리니까 리오프닝 되고 이렇게 아. 되니까 그 비어 있는 곳에서 막 계속 사람을 구하니까 음. 마음만 먹으면 취업이 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이제 두 좋은 번째고요. 일자리는 아닐 수 있겠군요.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는 일시적인 겁니다. 걸 수 예. 있겠군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도 요즘에 소상공인분들 인터뷰를 하면 사람 없어서 죽겠다고. 네. 맞아요. 4대 보험 들어주고 막 월 몇백 얘기해도 서비스업 쪽에 안 와. 특히 우리가 옛날에 하는 이모님들 있잖아요. 고깃집 네. 이모님들 안 안 하시죠. 옵니다. 네. 안 옵니다. 사람을 못 구하고 있거든요. 진짜 알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이게 거의 미국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턱턱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네. 계절적 조정이라고 해서 네. 이게 1월 발표잖아요. 1월 때는 노동인구 통계도 다시 하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개업도 하고 폐업도 하고 하니까 계절적 조정 과정에서 통계 오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월간은 아예 이제 통계 오류를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풀려졌다, 이렇게 이유로 얘기하더라고요.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뭐 부풀려졌든 일시적인 현상이든 믿을 네. 수 없든 숫자는 일단 저렇게 나왔잖아요. 네. 음. 그러면 저렇게 지표상으로 저렇게 호조를 보인 게 네.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하는 그거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뭐 파월 의장도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 네. 노동시장이. 그러면서 지표에 반응한다 우리는. 이렇게 예.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고용 시장이 좋으면 우리 생각은 당연히 주식 시장도 좋아야 되겠다고 네. 생각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고용이 좋으면 소득이 짱짱해지겠죠.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소비를 투자. 하겠죠.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를 자극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고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아 물가를 자극하겠구나. 그러면 연준은 긴축을 더 이어가겠고 네. 아. 강하게 하겠구나라는 요 메커니즘을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어제 제롬 파월 그제죠. 그리고 어제에서 오늘 밤 연준 위원들 뭐 대거 나와서 네. 지금 이 고용 지표를 놓고 말폭탄을 다 던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고용 나온다면 금리 인상 더 가야 돼. 그러니까요. 아우. 뭐 몇몇 조 윌리엄스부터 해서 그 뉴욕 연준총재죠. 수년간 고금리는 더 갈 수밖에 없어. 너무 그만, 고용이 좋아서 그만 가야 되는데. 하고 지금 우리의 바람은 금리 인상의 끝을 예. 5% 보고 있죠. 5% 미치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네. 지금 4.75인데. 예. 근데 어제 오늘 새벽에 나온 연준 위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넘어가요. 네, 5.25, 또 5.5까지 그 이상까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고용 지표를 좋은데 마냥 웃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또 파월 의장 저렇게 말하면서도 네. 또 약간 양다리를 걸친 게 네. 하지만 물가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네. 뭐 한 3%대까지로 우리의 목표치에 근접할 걸로 보인다. 연말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시장은 또 좋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좋았다가 다시 오늘은 네. 또 연준이 말폭탄에 빠졌다가 네.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아, 봐야 그만 되겠어요. 올라야 돼요. 오늘 네. 사내 게시판에 그게 올라왔거든요. 마을금고 대출금리 올립니다. 네 맞아요. 마을금고 올라왔어요. 하면 보통 저금리로 저금리 가잖아요. 때문에 한번 사원 복지니까. 2%대여서 네. 하잖아요. 근데 4가 넘어요. 네. 그렇죠. 아 진짜 그만 올라야 돼요. 여튼 금리는 그렇고 그런데 이제 예, 맞아요. 네. 달러 네. 달러도 힘을 내던데 그럼 이제 환율 네. 증시에도 네.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죠. 예, 우리도 많이 연습을 했죠. 이렇게 다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세계의 돈들은 다시 미국으로 향한다. 가죠. 네. 달러를 찾는다. 네. 그럼 다시 달러 강해지고 환율 올라간다. 고용지표 잘 나오고 나서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요. 달러가 다시 힘을 냈고 원달러 환율이 여길 또 가면 안 되는데 1260원을 또 갔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도 지금 위태위태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비관론자들이 대거 다시 힘을 얻고 득세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건 이제 너무나 뻔한 얘기고 네. 제가 나왔으니까 네. 좀 다른 측면의 그렇죠.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좋아요. 근데 지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고용을 다르게 해석하려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올해 화두는 경기 망가진다, 경기 침체다, 뭐 경기 폭락이다인데 고용이 이렇게 좋으면 경기 침체 충격을 약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연착륙으로 같은 네. 좋은 고용 지표를 보고 나쁘게만 해석을 했는데 좋게 보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그랬고요. 굉장한 비관론자였던 레리 서머스도 이렇게 고용이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 안 올 수 있어. 예, 이런 주장이 지금 슬금슬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주식 투자는 10 중에 9명이 가는 곳으로는 안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느닷없이 고용 지표를 그동안 나쁘게만 해석했는데 네. 좋게 해석하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약간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고용 지표가 물가로 이어지면 긴축이 계속돼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래서 막 벌벌 떨죠. 그렇지만 고용 지표가 좋고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건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하고 사실. 나빠질 네. 수는 없죠. 그렇죠. 이게 있는 한 그렇죠. 아무리 나빠져도. 네. 그러니까 이런 시선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여러분 아직까지 주식의 방향성을 예단하지 마시고요. 달러도 지금 자칫 조금 강해졌지만 저는 다시 달러를 이걸로 밀어올리기에는 네. 좀 역부족이라고 네, 보고 그렇죠. 있어서 네. 적어도 한 가지를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라. 그건 뭐냐? 다음 주 화요일 14일 동그라미 치십시오. 네. 14일. 10시 반. 10시 반. 연준의 네, 10시 반. FOMC. 아닙니다. 네. 1월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CPI. 발표입니다. 네. 1월 CPI입니다. 1월 네. CPI. 그래서 너무 빨리 가셨어요. 우리 너무 빨리 갔어요. 우리 그 야바인 다음인데. 분들이 이거다 저거다 말들 마시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고용을 놓고 이거다 저거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게 연준이 물가로 이어졌는가를 봐야 되겠네요. 정답. 그렇죠. 말폭탄을 던지든 말든 여러분 그거에 뭐 쫄거나 하실 필요 네. 없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물가 딱 나왔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근데 뛰었다.
그러면 고용지표 호조가 물가 인상으로 이어졌구나라고 해석이 돼서 맞아요. 금리가 올라가겠군요. 그러면 이제 주식도 폭락합니다. 그렇죠. 6자 보였다. 근데 네. 뭐 5.5, 5.2, 5%대 막 초반이 나와버린다. 물가 상승률이. 이건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소수설. 네. 야 물가도 잡히는데 네. 고용도 고용이 좋아? 늘었어? 그럼 이런 경기가 주식 좋아지겠네. 상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마지막 확인을 하십시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1월 소비자 그러니까 네. 5자냐 6자냐를 봐야겠군요. 저희가 이렇게 다음 주에 얘기할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머니톡이기 때문에 이 머니톡 시간만큼은 절대로 빼먹지 않고 매주 들어오시는 것이 얘기를 계속 팔로우 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네. 러블리 이너 분 네. 발렌타인데이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네. 까먹으니까 그날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네. 그렇네요. 아 역시 그래서 저희가 아, 다음 네.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죠 목요일이니까. 네. 해피 밸런타인. 그리고 와 네. 우리 버르게가님 골디락스 크크크 그렇다니까요. 골디락스가 아니더라도 네. 만에 하나 그렇게 되잖아요. 막 5%대 초반대 나오면은 네. 골디락스 크크크가 또 나옵니다. 그게 무슨 한- 얘기예요? 골디락스라는 게 네. 또 얘기가 긴데 네. 짧게. 뜨겁지도 않고 음. 차갑지도 않은 스프. 아. 그 이야기 있잖아요. 새곰과 그 소녀. 그래서 네. 막 늑대가 아. 쫓아와가지고 그 곰 스프 먹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나온 그 금발머리 소녀 이름이 골디락스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 음. 너무 좋은 경기의 이 상승 상태가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음. 다음 주 화요일 날 물가만 떨어져 준다면 5%대 초반으로 분명 골디락스 이야기 또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또 금리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우리나라 우리나라로 와야죠. 대출금리로 네, 네. 가보겠습니다. 예. 저는 어제 이 뉴스 보고 진짜 눈이 확 떴어요. 네. 포털에서 주담대 고정금리 조회수 높았어요. 3자가 나왔습니다. 네. 자, 뭐 기준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 우리가 몇 주 걸쳐서 또 얘기를 했어요. 학습 많이 선반영 했습니다. 됐었다. 네네. 선반영 된 게 이제 정리되는 거다. 네, 네. 이럴 때 고정금리 대출이 났습니까? 변동금리 대출이 났습니까? 어떤 쪽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대출. 한 달 전이면 저는 무조건 고정이라고 네. 말했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저는 변동도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눈길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 지금 말씀 잘하셨지만 또 학습을 잠깐 할게요. 네. 지금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은 연준이 올리고 네. 아마 더 올릴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더 따라가겠죠. 올릴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시중금리라는 그렇죠. 네. 시장 금리에 연동돼서 그것 플러스 가상금리를 붙이는 건데 희한하게 기준금리 지금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야 되죠. 예. 근데 가상금리가 폭이 줄었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네. 시중금리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신기하네요. 시장은 중앙은행이 올린다 해도 너네는 못 올려. 이렇게 선반영해서요. 아. 미국의 시장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거든요. 근데 미국의 기준 금리는 지금 4.75인데 네. 네.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지금 들어와 보니까 더 3.5예요.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이미 꺾여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특히 고정금리는 뭘 추정하느냐? 은행이 발행하는 5년 만기의 은행채 그렇죠. 이 금리에 따라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네네.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한 달 새에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는데 국고채도 그랬고 은행채도 그랬고 시중의 채권금리들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거죠. 네. 여기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도 갔잖아요, 여러분 상단이.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하단이 3.9에서 물론 아직 인터넷 은행이긴 합니다만 네. 3.9에서 뭐 4.9 느닷없이 그냥 뚝 주담대 떨어져. 금리가 네. 뚝 떨어져 버리는 이제 기현상이 나왔고 이런 흐름을 이제 시중은행에서도 곧 받아서 주담대 3%대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동금리를 받을래 고정금리를 받을 때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변동이 나올 수 있죠. 예, 변동이 떨어질 수 계속 있다?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 변동의 그 주기 바뀌는 것도 1년으로 잡지 마시고 3개월로. 예, 네, 그렇죠. 6개월로 보통 저는 이제 많이 네.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변동을 짧게 잡으셔도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지금 요 메커니즘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까 네. 배두나님이 철진이 형만 믿으면 되지 하셨는데 지금 양쪽 다 말씀해 주셨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너무 우리 철진이 형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왜냐하면 이제 삿대질하시면 안 돼요. 모든 언론이 고정금리를 받아라, 고정금리를 받아라.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고정금리가 인상기엔 네. 고정금리가 이게 맞죠. 정석처럼 나오는데 네. 이게 근데 그 이유- 아닐 수가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인상기라는 거는 그
정책 금리 인상기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네. 시장 금리 인상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시장은 항상 앞서 나가니까요. 네. 근데 정책보다. 평론가란 직업이 어려울 것 같은 게 맞히면 당연한 거고 틀리면 막 뭐라 그래. 그렇죠. 진짜 어려운 근데 직업인 것 같아요. 평론가님들의 특징은 네. 틀려도 이유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분들 잘못은 네.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3자가 나왔다. 주담대. 네. 우리 일타 강사 우리 정철진 형님이 매주 강의를 잘해주셔서 제가 외웠습니다. 네. 규제, 금리, 경기 맞아요. 부동산의 3대 요소인데 네. 지금 규제 풀렸죠. 네. 그리고 금리 해결되면 집값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주담대 3%까지 내려오니까 영끌족들 좋고 예. 물론 아직까지는 신용 아무리 좋은 분이 음. 이번 주에 가서 받은 분도 한 4.3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 3%대를 받기에는 하늘의 별따기인 건 맞지만 이게 더 빨리 떨어지면 많은 혜택이 돌아올 텐데 부동산으로 가면 늘 말하잖아요. 3대 요소 규제, 금리, 경기. 근데 지금 규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풀었죠. 싹 다 풀었고요. 예. 싹 다 네. 풀었고 어제 그저께 뭐 엄청나게 나오지 다 않습니까? 풀었고 이제 뭐 신도시 특별법도 만든다. 네. 이제 부양책까지 나올 네. 단계잖아요. DSR도 지금 여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가 됐으니까 규제는 이제 없습니다. 네. 더 풀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더 풀더라고요. 예. 규제를. DSR까지 풀면 진짜 다 푸는 다 거네요. 풀었죠. 네. 그런데 남은 게 이제 금리하고 경기가 남은 건데 음. 금리를 걱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더 떨어진다, 음. 더 폭락한다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 한국은행이 말했던 마지노선이 8%였는데 우리가 8%까지 갔잖아요. 네. 8% 넘으면 이제 대폭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희한하게 떨어지기 시작. 주담대 8%에서 지금 뚝 떨어졌고. 이걸 숫자가 나온 네. 거예요. 예, 끄집어 내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떨어진다 쪽 하고 못 오른다 쪽의 3대 요소 중에 규제 없어졌고 금리도 이게 갑자기 3?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속된 말로 까리해지는 분위기였기 네. 때문에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정말 더 떨어져서 만에 하나 주담대가 3%대 초반까지 뭐 상반기에 떨어진다. 그럼 이거 금리의 이슈가 없어지는 얘도 거죠. 없어져 네.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가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금리 경기. 요소가 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고요. 실수요자 분들도 더 오를 거야, 더 폭락할 거야. 이거는 이제 뭐 하여간 각자의 뷰지만 실수요자 분들은 사셔야 되잖아요. 뭐 어쨌든 이분들은 이제 금리를 지금부터는 계속 추적을 하시라.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3% 초반까지 오면 그 다음에 봐야 될 시선은 이제 경기겠네요. 경기를 네. 봐야 됩니다. 경기는 어떻게 보면 연관된 요소겠네요. 따라가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예. 따라가는 것이기 독립적인 때문에 요소라기보다는. 경기를 보시려면 일단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 음. 무역 수지를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무역 수지가 11개월 적자에다가 1월은 완전히 폭망이죠, 폭망입니다. 네. 예,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2개월, 3개월 더 가면 이제 경기가 그냥 뚝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규제, 금리, 경기 중에서 부동산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예. 규제가 너무나 쉽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느닷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꼭 체크를 하시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경기 때문인지 추가 하락을 점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역 수지 이런 거 반영했을 때 우리나라 경기가 풀릴 기미가 좀 없고 없죠. 경기는 없습니다. 네, 현재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도 또 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전망에. 그렇죠. 이거 세 가지 요소 외에 지금 또 더 떨어질 거야. 진짜 지옥의 끝을 볼 네. 거야라고 하는 쪽에서는 그 전세값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전세값이 너무나 급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집주인이 그 전세값을 돌려줘야지 되는데 그걸 못 돌려주거나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을 분들이 이제 같이 무너지게 되는 네. 이제 이런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값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하락 급락도 이 하락의 집가 하락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말하면 예. 전세값이 떨어지냐 마느냐가 부동산 시장의 또 척도의 네. 지표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저도 한 20년, 30년 가까이를 이 업계에 있어 보니까 가치관을 갖고 접근하면 이 돈은 못 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분으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명분으로 이게 갈 때와 같은 마음이 좋아요. 이게 네. 이래 네. 저래가 맞습니다. 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추적하십시오. 전세값, 금리, 네. 주담대 금리. 알겠습니다. 이제 6분 정도 남았는데 이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작년 1인당 소비량 아니 한국인의 밥상
이런 말이 있듯이 네. 밥심으로 살아온 우리 한국인 어떻게 된 겁니까? 밥보다 고기를 더 먹었다고요? 이거 퀴즈를 내드리려고 했는데 작년 기준입니다. 네. 2022년 기준에 1인당 소비량이에요. 소비랑 쌀 소비량, 고기 소비량 어느 게 더 많나? 어떻게 이것도 자막으로 썼어? 써버렸어요. 재미없네. 자막을 나중에 가렸다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가렸다가. 괜히 우리 남 탓해. 아무 잘못 없어요. 우리 수리수리수님이 오픈북이라고. 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네. 네. 육류입니다. 육류. 물론 육류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다 포함이 네. 되어 있는 건데 충격적이죠. 쌀 소비량 56.7이라는 저 자체도 통계 조사 이후에 최저치예요? 최저치입니다. 아. 네. 통계 조사 최저치고 고기 소비량이 압도했다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저는 고기 쪽 소비량에는 치킨을 좀 봤거든요. 닭이 들어가 있으니까. 닭고기도 근데 포함되는구나. 돼지고기가 제일 많던데요? 네, 근데 네. 압도적으로 돼지 돼지가 때문에 많았어요. 고기 네. 소비량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금겹살인데도 이렇게 소비량이 올라가요? 무슨 클립을 하나 봤는데 네. 그게 저쪽 다른 방송국에서 하는 네. OTT인데 네네네. 거기 주현영 씨가 어느 남초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네. 남초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먹으러 가서 메뉴를 고르려고 하는데 모든 남자 직원들이 다 제육볶음 다 제육덮밥으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가 뭐냐? 진짜 제육덮밥 엄청 먹지 않아요? 정말 근거 없는 추측 아닙니까 이거? 진짜 제육덮밥 많이 먹어요. 근데 저는 네.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우 먹을래 삼겹살 먹을래 하면 저 삼겹살이 더 좋아요. 네.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 근데 정말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니까요. 저는 이 통계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있고 한우 먹으세요? 소고기, 돼지고기가 닭고기가 네. 압도를 했는데 정작 중요하고 오늘의 그 주제는 네. 지금 밥을 안 먹는답니다. 그렇죠. 돈가스 얘기까지 왜냐면 나오고 있어요. 저부터도 제육으로 통일. 나왔네. 그렇네요. 문세훈님 제육으로 통일. 소울푸드래요. 제육 네. 소울푸드. 네. 맞다니까요. 네. 무조건 제육. SNL로 경제를 배웠다 그러십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흰쌀밥 안 먹어요. 흰쌀밥을 저는 거의 안 먹고 그럼 뭐 잡곡밥? 저는 드세요? 잡곡을 먹죠. 귀리 뭐 이런 거 먹고 현미. 저는 흰쌀밥만 네, 먹거든요. 흰쌀밥 많이 이거는 먹고. 끝판왕이시네. 특히 요즘에 탄수화물을 잘 안 먹으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거 되게 많아요. MZ들부터 시작해서 흰밀가루. 밀가루고지 하는 사람들 많죠 요즘. 예, 하고 그 연령대가 40대, 50대까지 늘어나면서 네. 전 연령대에서 지금 흰밀가루, 흰쌀밥 잘 안 먹어요. 쌀을 네. 안 먹고 있는 이게 결국은 저런 충격적인 우리 한국인이 1인당 제육을 쌀보다 고기를 제육을 더 많이 먹는다고 웃기네요. 합니다. 예. 근데 이 뉴스를 우리 할머니가 보시면 엄청 화내실 거예요. 네. 네. 밥을 먹어야지 뭔 고기가. 그러시죠. 옛날 분들은 그러시지. 지금도 밥 네. 먹어라 하시거든요. 네. 아이, 근데 앞서 아까 우리들의 꿈님이 아이고 쌀 농사 망하겠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앞서 이것 때문에 가시네요. 그 양국관리법 좀 예, 이게 예. 지금 걱정이에요. 이게 이슈잖아요. 문제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식량 자급률이 진짜 형편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다 쌀만 5%인데 100%죠. 쌀만 80% 이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쌀은 양국관리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그게 뭐예요? 쌀 벼농사를 지을 자막 분들은 넘겨주세요. 예, 계속 벼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항상 우리는 수요 공급에 따라 음. 이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풍년이 들면 쌀값이 폭락하겠죠. 그렇죠. 안 먹는데 그럼 정부가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는 수매해줘서 거예요. 늘 가격대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쌀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자급을 지켜야 하자. 되기 100% 때문에. 자급률을 네. 유지하자. 그래서 또 흉년이 들 때는 또 갖고 있는 쌀을 풀어가지고 쌀값을 가격을 맞추고, 계속 맞춰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쌀은 어떤 마진으로 이윤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뭐예요? 쌀을 적당히 안 먹어야지. 너무 안 먹으니까. 지금 너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근데 벼농사가구는 있고요. 사주는 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엄청 들어가요. 아, 그럼 이걸 덜 사줘야 되나? 그러면 이제 벼농사 가구들이 없어지면 앞으로 자급의 5년 문화가 뒤, 생기고. 10년 뒤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안 돼요. 요즘에 막 피지컬 하면서 진짜 쌀 밥을 다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피지컬 닭고기만 드셔. 후배들 뭐 먹으러 갈 때 밥 먹고 싶은데 다 막
다른 닭가슴살. 걸로 다른 안 걸로 먹죠. 밥을 또 안 먹어요. 샐러드 가게 가면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엄청 자, 비싼데. 1분 13초 남았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빠져서 양국관리법 얘기했네요. 개정안은 또 너무 긴 얘기니까 긴 얘기인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그러시죠.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밥 좀 네. 먹자. 네. 밥 좀 먹자. 밥 네. 저녁에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초 후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와, 정말 1분은 랩을 오랜만이네요. 해야 되겠네요. 네, 랩 자, 부탁드립니다. 랩. 뉴스데스크 단독 취재 기사로 문을 엽니다.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130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일본이 빠르면 4월부터 이 오염수 태평양에 방류할 예정이죠. 아, 예. 뭐 태평양 16개 나라들이 지금 안전 확인할 때까지는 연기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방류하겠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측이 방류의 근거를 밝힌 거는 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겠다. 수치도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단독 취재한 내용 64종이었던 이 측정 대상 물질을 31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우리나라에 알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머지 33종 괜찮은 건지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을까요? 튀르키예 지진 속보도 한 블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오늘 현지 특파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볼 텐데 지진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북쪽 지역에 한 팀이 더 급파됐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지진 피해 얼마나 눈으로 확인할 만큼 극심했는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네.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드립니다. 꼭 보시기 구호대가 바랍니다. 생존자도 한 명 네.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계속 병역의 많이 신을 구했으면 통해서 좋겠습니다. 군 기피하려던 운동선수와 배우 등 아이고. 47명이 기소됐고요. 엄청 배우 많네요. 유아인 씨가 프로폴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네. 소식도 확인하시기 자세한 바랍니다. 내용은 본방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